최신 경영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장난감 차죠. 2마일을 움직였대요. 2마일을 움직였는데 처음 1분간 시속 60마일로 움직였고 총 2마일 동안 평균 속력은 90마일이다. 이럴 때 두 번째 마일, 그러니까 1마일, 2마일 했으면 이때의 평균 속도는 얼마냐를 묻고 있죠. 자, 처음 1분간 움직인 거는 1시간에 60마일 가니까 60분 동안 60마일을 간 거죠. 그죠? 그래서 1분 동안은 1마일을 갔다. 즉, 여기 1마일 요 구간이 시속 60마일로 달렸다는 거예요. 그죠? 시속 60마일 달렸고, 그랬을 때 나머지 얼마냐? 전체는 근데 90마일 per hour.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반반이니까 60 더하기 90 나누기 x는 90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시간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시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2마일을 거리 2마일 있는 VT죠. 2마일을 가는데 시속 90마일 per hour로 갔어요. 근데 지금 이게 워낙 크니까 분으로 하는 게 낫죠. 그래서 60분 이렇게 되죠. 곱하기 time. 그래서 마일 없어지고 여기 잘못됐네요. 시간이 위로 가야 되니까 time은 60mi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3 분당 곱하기 t가 되죠. 그래서 넘어가면 t는 3분의 4미닛이 됩니다. 자, 전체 2마일을 가는데 3분의 4분이 걸렸어요. 처음에 1마일에 1분이 걸린 거죠. 1분 동안 1마일 갔어요. 그럼 나머지 구간은 3분의 1분 동안 간 거예요. 따라서 1마일을 가는데 속도 모르겠고 3분의 1분이 걸린 거죠. 따라서 V는 3마일 per 미닛이 됩니다. 미닛이기 때문에 hour로 바꿔주면 곱하기 1hour는 60미닛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닛 없어지고 180마일 per hour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한 세 가지 방법을 보면 일단은 제곱법으로 가는 거죠. 이제 얘기들이 음수잖아요. 그래서 이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 있는 데는 양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음수인 거는 제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자, 양수만 남았는데 h제곱은 다 양수 똑같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걸 다 빼면 얘는 0이 되고요. 음수에다가 음수가 붙으니까 얘가 또 크겠죠, 당연히. 그럼 얘 둘의 싸움이에요. 근데 음수에다가 2가 붙으니까 얘가 훨씬 크죠. 그죠? 그 뒤에다 또 플러스 1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2가 답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있던 어떤 수를 넣더라도 반드시 최고값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피킹 넘버법으로 해서 여기서 제일 쉬운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다가 그냥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다 대입을 해보면 되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일 거고요. 제곱을 하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얘는 4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얘가 제일 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뭐 여기서는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또 하자면 그래프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얘는 이제 음수니까 이렇게 2, 3, 4분면 쪽이죠. 그래서 y equal 여기 h라 그러면 이런 y equal h 그래프가 되고요. 자, 편의상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을게요.
자, 요 안에 구간에서만 보면 됩니다. 제곱은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요렇게 되겠죠. 얘는 h-1이니까 0과 1 요 사이를 지나는 그래프, 그죠? 0, 그러니까 요쯤 얘가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얘는 h-1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기준이 되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보면 얘가 제일 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국 답이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편한 방법은 처음에 했던 제거법,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제거하고 양수가 되는 것들끼리 비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W와 Z를, W 대 Z를, W와 X 관계, 즉, Z를 바꾸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는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Y 제곱은 XZ, Z는, X분의 Y 제곱, 이런 것도 계산할 수도 있고요. W의 관계니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W, Z는 XY. 그죠? 그래서 Z는 W분의 XY.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서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Y제곱을 제거하든지, Y를 제거하든지, 뭐, 상관이 없거든요. 어쨌든 Z를 대신에 넣어주면 되니까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또 하면, X제곱, Y는 W분의 X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W제곱 분의 X 3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W 대 Z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죠. W제곱 분의 X 3승. 그러면 얘가 1로 넘어가게 되죠. W 3승 대 X 3승.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떤 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Z를 없애주고, Z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중간에 또 Y를 한 번 더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W와 XY 관계는 이렇게 XY 관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200명이 있는데 A에 속한 사람이 86명이고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 거죠. 여기에 86명, 여기에 90명, 그리고 여기 모르는 X고요. 여기는 3X가 된다는 거죠. 총 200명. 따라서 200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X 플러스 3X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86 플러스 90 플러스 2X가 됐어요. 자,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이걸 더해서 넘어가서 빼고 이런 것보다요. 얘가 다 100 옆에 쪼개진 숫자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 빼고 해서 요렇게 여기서 빼면 14 이렇게 하면 10 그래서 따라서 24가 되죠. 자, 24는 2x가 되니까 x는 12 12명 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둘레는 평행사변형이 있으면 이 둘레를 알기 위해서는 이 길이와 이 길이 두 개를 알면 되죠. 얘와 얘 두 개를 알면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이다. 얘든지 얘든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가 10이래요. 그럼 나머지 한 변도 알면 돼요. 근데 면적이 50이다.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알아도 얘를 알게 되지 얘를 알 수는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h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2가 답이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0.4보다 낮은가? 즉, 있으면 교집합이 0.4보다 적냐는 거죠. 자,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A, 얘 전체가 0.36이래요. 요 전체가 0.36이니까 요 안은 더 작겠죠. 그래서 당연히 0.4보다 낮다. 오케이.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반대로 얘는 B의 여집합이 0.61이라는 거죠. 그럼 B는 0.39란 얘기예요. 즉 얘도 B 전체 여기가 0.39니까 요 안에는 당연히 0.39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0.4보다 작은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B도 오케이.
따라서 D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ax 플러스 y 플러스 z를 구하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좀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를 해보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해보니까 여기는 빼면은 y 플러스 2z가 남아요. 요 정도 이 값을 어디서 구해야만 여기서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 값이 얼마가 된 값을 빼야만 이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y 플러스 z를 해봤더니 없어지고 2y 플러스 4z가 됐어요. 또 얘도 얘를 뽑아야지 얘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봤더니 얘와 얘는 배수죠.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얘 둘이서 하면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x 플러스 3y 플러스 5z는 12에서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7 빼주면 5가 되고 2z 플러스 y가 되죠. 자, 그래서 얘가 구해진 거죠. 그죠? 얘가 나왔습니다. 얘가 5라는 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주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에서 5를 빼주면 얘가 되니까 7 빼기 5가 돼서 얘는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3점에서 개당 40불 코스트죠. 단가가 지금 40불이래요. 사와서 판매를 하는데 이 상점의 레비뉴분의 프라핏의 비율이 얼마인가 묻고 있어요. 자, 비율을 묻고 있을 때 비율로 답하면 거의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데 뭐 레비뉴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뭐 거의 답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이건 만약에 문제를 풀 시간이 없으면 A를 찍으면 거의 확률이 맞아요. 자, 한번 보시죠. 어쨌든 토탈을 지금 근데 토탈 몇 개인지를 모르잖아요. 레비뉴를 알려면 토탈 개수를 알아야 돼요. 자, 레비뉴는 코스트 빼기 프라핏 그죠? 지금 우리는 R 분의 P를 구하는 거예요. 자, 토탈 개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토탈을 그냥 T라고 하면은 1번에 같은 경우는 레비뉴가 0.2T 곱하기 80불 플러스 0.8T 곱하기 60불이 된 거죠. 그래서 레비뉴가 이런 거고요. 따라서 코스트는 토탈이니까 코스트는 40T인 거죠. 요거 빼기 요거는 프라핏이 되니까 전부 다 뭐 T 플러스 뭐 T 플러스 뭐 요까지가 레비뉴 빼기 40T 이렇게 되죠. 이게 프라핏이에요. 여기서 얘를 다시 무슨 T 하니까 T를 다 약분하면 숫자분의 숫자가 되니까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얘는 오케이 답이 되고 레비뉴가 5천인 것만 가지고는 이제 코스트 프라핏 개수를 알 수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안 됩니다. 따라서 A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주식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가 변동 폭이 각각 있대요. 이렇게 올랐다가 R만큼 올랐다가 화요일 날은 M만큼 떨어지고 수요일도 M만큼 떨어지고 목요일은 P만큼 오르고 금요일은 다시 Y만큼 올랐던 거죠. 월, 화, 수, 목, 금. 자, 전일에 비해서. 근데 지난주 거래가 종가가 X였대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X로 끝난 거죠. 그럼 월요일 종가는 X 플러스 R이 오른 거죠. R이 된 거죠. 화요일은 얘 플러스 X 플러스 R 마이너스 M이 된 거죠. 수요일은 얘에다가 또 마이너스가 됐죠. X 플러스 R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이 된 거고요. 목요일은 다시 수요일에 X 플러스 R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플러스 P가 됐고요. 금요일은 X 플러스 R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플러스 P 플러스 Y가 된 거죠. 자, 얘들의 이거는 필요 없고요. 얘네 월화수목금토의 월화수목금의 평균이니까 5일간의 평균이니까 X는 5개, R은 4개, M은 3개, P는 2개, Y는 하나죠. 그냥 그래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5X 플러스
r도 5r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3n 플러스 2p 플러스 y를 5로 나눈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죠. 자, xy가 인티저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어요. 3x = 18이 되는 거죠. 밑이 같기 때문에 엑스포넌트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자, 베이스 같을 때는 엑스포넌트끼리 비교하여서 xy는 6이 되었습니다. 자, 정수니까 뭐 이게 될 수 있는 거는, 근데 우리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를 하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플러스로 보면 6의 약수를 구하면 되죠. 1, 2, 3, 6이에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플러스 6이냐, 2 플러스 3이냐. 그래서 7, 5니까 7이 답이 되겠습니다.